여기서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저를 초청을 했으면은 제 강의만 듣고 여기다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미 다른 강의 또 듣고 또 들으시려고 그래요. 워낙 뭐 인생이 짧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공부할까 싶은데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하나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배운 것을 한번 반추해 가면서 재정리하면서 조금 이렇게 다져나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앞에 지금 앞으로 도움 혹시 되시라고요. 앞에 지금 뭐 그 미래 뭐 쾌락 얘기하면서 뭐 고급 쾌락, 저급 쾌락 얘기하는데요. 동양에서 그 유학의 경전에서는 즐거움이다라고 할 때 락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쾌락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닿는 쾌락이다라고 표현하면은 뭔가 말초적인 것들, 그죠? 깊은 게 아니죠. 자, 이거 맹자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맹자가 그 제선왕이 어느 날 참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맹자가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왕한테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하를 통해서 야, 지금 신하는 실은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저 왕이 정치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맨 저 이미자 뭐 유행가나 하고 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나 좋아하면서 이거 가지고서는 흥청흥청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맹자한테 의논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맹자가 찾아갑니다. 아, 저 왕께서는 음악을 좋아하신다고요?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음악의 악자는 그 예전에 한문 배우셨죠? 영어는 잘 하시는데 의외로 한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락 그러면 음악 악자죠? 어떻게 읽는지 혹시 쭉 아시나요? 악. 이게 즐거울 뭔가요? 락이라고 읽나요? 락. 그 다음에 또, 이거 옛날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한문 시험 보면서 제가 100점 맞은 때 또, 얘기하세요, 그냥. 악자죠, 악자. 그죠? 자, 이게 그럼 요렇게 해서 열심히 외우죠. 이제 왜? 저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시험 잘 나오려니까 즐거울 락, 좋아할요, 음악, 악 아마 이렇게 열심히 외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음악 할 때는 악이요. 그 다음에 즐거울 락자로 할 때는 그죠? 이 뭐 쾌락 아까 조금 전에 쾌락 할 때는 락자로 읽을 것이요. 그 다음에 요산요수 할 때는 좋아할요. 이것도 요새는 못 읽어가지고 저 지방에 어디 가면 요산요수라고를 뭐라 하냐면 낙산낙수 아주 대범하게 써놨어요. 그죠? 어쨌든 이런 세상인데 열심히 외웠을 겁니다. 더 이상 외우지 마세요. 외운다라고 하는 건 저절로 이해하면은 외우지 말려고 해도 저절로 머릿속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가 뭐예요? 그 나무 목자니까 그 나무 그 대 위에다가 올려놓은 큰 북 작은 북입니다. 그래서 악기 악자예요. 악기를 연주를 하면 어때요? 즐겁죠? 그 즐겁다라는 의미가 나오고 서로 즐거우면은 서로 기분이 좋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계된 거예요. 그래서 뜻글자다라고 하는 것은 글자 속에 그 뜻이 다 담아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이 악 할 때 서양에서는 쾌락 개념으로 요즘 번역이 제가 보기엔 잘못됐을 것 같아요. 쾌락 개념으로 하면서 뭐 고급이다 저급이다라고 하는데 즐거움에 뭐 고급 저급이 있을 리가 있나요? 그죠? 자, 악이다라고 할 때 그래서 음악을 좋아합니다라고 하니까는 그 머리 극적하죠. 뭐 제가 뻔하거든. 왜 맹자가 하면은 야 요즘으로 뭐냐 대중음악 좋아하냐 클래식 음악 좋아하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니까 맹자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 나라가 원래 옛날에 그 순임금이 만들었던 그 음악이 전해져 오던 나라입니다. 공자가 제 나라에 가셔가지고 순임금 음악을 듣느라고 공자가 얼마나 고기를 좋아하셨는지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잊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게 논어에 나옵니다. 그게. 자, 그러니까 그 제 나라에는 자, 워낙 그 음악적 풍토가 있으니까 제선왕 역시 음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그걸 단서로 이렇게 끌어냅니다. 임금께서 음악을 좋아하는 게 다 까닭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음악을 듣는데 혼자 듣는 게 좋습니까? 물어봐요. 요즘엔 클래식 하는 사람들 성질도 좀 괴팍하죠? 혼자 이렇게 듣는데 그러니까 혼자 즐기는 게 좋습니까? 물어보죠. 어때요? 아닙니다. 여럿이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 신화 여럿과 좀 더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물어보죠.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즐거움이라는 건 누구랑 같이 한다? 이 내용 잘 아실 텐데요. 네, 잘하십니다. 바로 여민동락이라 그랬습니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 악하는데 저 쾌락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죠? 음악이다라고 나오니까 혼자만 하지 마시고 같이, 그것도 누구와 더불어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십시오라고 하는 여민동락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유학의 인문학이라고 할 때 제가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뭘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왜? 의외로 유학을 아신다라고 하면서도 유학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주로 서양 위주의 공부만을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막상 제가 조금 강론에 들어가서 물어보면은 잘 대답들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그 단어 속에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또 오늘이 마침 4월 5일 식목일에 청명일이죠. 내일이면 또 한식입니다. 자, 이 의식이가 제일 심한 것이 여러분들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바람 가운데서 제일 유명한 바람이 무슨 바람인가요? 제일 유명한 바람? 치맛바람. 아, 그렇군요. 치맛바람, 또 춤바람. 그죠? 치맛바람, 춤바람. 바람 하니까 이거 한번 쭉 대보시면 여러분들 100가지 이상은 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바람 아닌 게 없죠. 그 가장 고급 바람이 무슨 바람이겠어요? 아까 고급, 아까 저급 나오니까. 가장 고급 바람. 군자의 바람. 자, 군자의 바람.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이제죠? 군자지 덕은 풍이요. 소인의 덕은, 소인지 덕은 초라, 풀이라. 그래서 초상지풍이면 풀 위로 바람이 불면 필언이니라. 반드시 눕느니라 그랬습니다. 군자의 덕을 바람이라 표현을 했고요. 백성의 덕을, 소인의 덕을 뭐라고 하냐면 풀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왜 군자의 덕을 바람이라 했을까? 그럼 혹시 바람이, 우리 어렸을 때 애들 가리키는 책들 중에 하나가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왔을까? 아까 춤바람이다, 뭐 치맛바람은 전부 내 마음속에서 불어나온 것이고요. 물론 뭐 주변이 영향 미친 것도 있겠지만은, 바람. 한번 얘기해보세요. 바람, 한자로 써드릴까요? 바람풍 그러면 이해하겠죠. 왜냐면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글자 속에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바람풍 이렇게 씁니다. 이게 바람이래요. 글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자,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가요? 모르겠는데요. 비슷한 글자가 안석교에서 책상 여러분들 있죠? 어쨌든 책상 모양을 나타냈을 때 일단 책상 개념입니다. 어쨌든 요렇게 씁니다. 원래는 이거의 변형된 글자인데 멀다, 이렇게 두루두루 다 덮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글자가 이것도 아시죠? 이거는 하나 쓰면은 벌레 회로일 것이고요. 벌레는 보통 이렇게 집단적으로 쓰니까 3개를 써야 벌레충 그럽니다. 요새 이제 약자로 이렇게 써놓고 나서 벌레충 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벌레는 기본적으로 우글우글거려서 이렇게 3개만 하면은 다 되는 거죠. 삼세판, 천지인 삼재. 셋이면은 많다 이런 뜻입니다. 전부 다 표현되는 말인데요. 근데 바람에다 벌레를 써서요. 자, 바람, 여러분들이 바람 그럼 무슨 바람? 아까 춤바람 그래 뭐 다 있지만 또 바람 하면 무슨 바람 있나요? 자, 이 뜻글자를 만든 여러분들이 가끔 나도 한문 공부 좀 해야지 하면서 가끔 어떤 분들이 쓰신 책들을, 그러니까 글자 파자로 된 것들을 좀 읽을 겁니다. 가끔 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책들 속에 보면은 지은이가 뭐냐면 자기 멋대로 그림 감상하듯이 글자를 풀어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추상화인가요? 좀 뭐 추상화라고 할 수, 피카소의 추상화를 보려고 하더라도 서양의 미술사를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추상화 감상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뜻글자를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써왔던 이 글자를 뭐냐면 요즘 학자들이 멋대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학문에 대해서, 한문에 대해서, 이 황하문명권의 문화에 대해서 뭐냐면은 저거 이연령 비연령이다, 뒤죽박죽이다. 심지어 우리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 어떻게 돼? 저거 빨리 폐기 처분해야 될 구닥다리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자기 문화를 밟아서 다 버렸습니다. 그죠? 왜? 요즘 이렇게 잘못 가르치니까. 바람이다 그러면은, 그러면서 지멋대로 해요. 자, 이 글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보고도 이해할 수 있는 글자들. 다시 말해서 보편타당한 이치를 이 속에다 담아둔 거예요. 그죠? 바람 그랬더니 제일 먼저 아까 무슨 바람? 치맛바람부터 나오죠. 자, 바람 그러면 제일 큰 바람. 자, 누구한테나 다 맞출 수 있는 그 바람이 무슨 바람일까요? 자, 바람 해보세요. 자, 옛날에 자연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평소에 바람. 네, 태풍 또. 또. 한이바람, 맞바람, 뭐 높새바람, 뭐 등등등등은 뭐냐면 국지적이죠. 우리가 영동에서 보면은 태백산맥 넘어서 뭐 높새바람 불어온다 이렇게 되죠. 높새바람이라면 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다음에 또 뭐 한이바람, 가을바람 또 동풍은 뭐라 그러나요? 동풍. 그다음에 또 저쪽에 남풍. 마파람 뭐 이렇게 하죠. 맞아. 왜냐면 마파람이라는 그 말 자체도 남쪽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북위 37.5도니까는 그 집을 짓더라도 항상 남향 집을 짓잖아요. 그죠? 남향은 내가 어떻게 돼요? 제가 마주하는 방향이죠. 마주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그러면 마주한다 그래서 마파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이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볼 때 북쪽이다 그러면 집을 지을 때 남향을 하죠. 그리고 우리 산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북쪽은 배산임수 지형으로 해서 집을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은 항상 어떻다? 높죠. 여기 부동산학과 공부하신 분들 있죠. 이 지형도 아셔야 돼요. 이게 풍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북쪽이 높게 돼 있어요. 집에 사당을 짓는다 하더라도 집안의 맨 뒤쪽, 뒤집안은 제일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높은 곳에서 불어온다. 그래서 높새바람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말이에요. 그 우리말이 어떻게 되냐? 한문 똑같습니다. 왜? 그걸 그대로 뭘로 만들었다? 글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 소리 글자하고 뜻 글자하고 인류가 뭐 먼저 만들었겠어요? 소리 글자하고 뜻 글자하고. 소리 글자를 만든다는 거냐? 대단히 추상적이 돼야 됩니다. 뜻 글자가 훨씬 먼저예요. 왜? 뜻 글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부여해서 그걸 부호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소리 글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문이 있고 나중에 세종이고 이건 굉장히 늦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저 영어권에 전부 다 이제 나중에 원래가 이집트에 상형 문자가 있죠. 이것이 흘러 다니면서 나중에 저기 소리 글자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뜻 글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요즘 학자들이 지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나 다 겪는 바람. 아까 뭐 태풍도 나오고 하는데 또 하나. 모든 바람. 여러분들 항상 일기예보 혹시 잘 듣나요? 요즘에는 일기예보 듣는데 그 예쁜 아가씨 나오니까 오로지 그거 보기 위해서 매번 듣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쵸? 여기 계신 분들 저분 그렇게 들으시는가 봐요. 자, 거기 혹시 일기예보는 전혀 귀에 안 들어오죠? 그냥 뭐 아가씨가 오늘 어떻게 저 아나운서가 얼마나 이쁘다 안 이쁘다 제 옷이 뭐다 이것만 볼 겁니다. 내일 뭐 비가 오는지 바람 요 정도만. 왜? 놀러 가는데 비 오면 안 되니까. 잘 들어보면 옛날에 김동완 통보관이 할 때 그죠? 저 오호츠크에서 발달한 북대서양 내지는 바이칼 호수 쪽에서 발달한 고기압성 그죠? 이 기류. 그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는 남태평양에서 발달한 고기압. 자, 이게 무슨 바람이냐면은 네, 저분은 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다. 자, 계절풍이죠. 모든 바람 가운데 아까 높새바람이 되는 건 국지풍이고 그 다음에 또 바람이 또 불어오는 것 항상 많은 데가 산 쪽에서 나오는 골바람이 있죠. 바닷가에 나오는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에 해풍이 있는 것이 되고 그런데 그런 바람들은 계절풍 빼놓고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바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는 바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나 다 통용되는 바람이다. 그럼 계절풍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던가요? 하늘에서부터 불어오죠. 그죠? 저 높은 곳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불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모든 걸 다 감싸는 거죠. 우리가 바람 불 때 그 전선 형성되는 거 보세요.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옛날에 그 겨울철에 그 우리 무늬라는 것이 창호지죠. 창호지에 조그마한 바늘구멍만한 그 구멍이 있더라도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던가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얘야 뭐라 그래요? 그죠?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 공간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은 파고 들어가는 바람이에요. 제 단어 잘 들어보세요. 그죠? 공간만 있으면 파고 들어가는 바람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자, 위에서부터 내려오되 비어 있으면은 쭉 불어가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다 그러면 자, 틈만 있으면 벌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벌레라고 하는 것은 요런 뭐 물체가 있다 하면 여기를 잡고 조금씩 구멍 뚫는 거죠. 뚫고서 그죠? 조금씩 야금야금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작은 틈이 있더라도 파고 들어가는, 벌레라는 게 파고 들어가죠. 그래서 작은 벌레처럼 그죠? 조금만 틈이 있으면 다 파고 들어가는 바람입니다.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풍이다라고 할 때 이 풍은 계절풍의 단어를 표현하는 겁니다. 계절풍의 개념이요. 자, 위에서부터 불어오니까 예전에 군자라 그러면 군자는 남의 윗사람이죠. 우리가 군자와 소인 그럽니다. 군자라고 할 때는 저 기본적으로 윗사람, 공부 많이 해서 남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보통 군자라 그럽니다. 그 위에 있는 군자가, 그런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풍은 오온천지에 다 불어닥치는 거죠. 자, 계절풍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아까 제가 지금 이 서양 방식의 뭐 북대서양에서 뭐 발달한 뭐 고기압이 어쩌고 저쩌고도 되지만은 계절풍이라고 할 때 그 계절풍의 의미는 이 바람이 불면은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계절이 바뀐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계절이 바뀌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봄바람이 분다 그러면은 봄바람은 따뜻한 바람이 불면서 뭐가 생겨나요? 만물이 싹 트잖아요. 그죠? 더운 여름바람이 불면서 만물이 무럭무럭 자라죠. 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모든 곡식들이 단단하게 여물죠. 겨울바람이 불면서 모두가 다 잠잠하죠. 그죠? 그 바람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의 행동거지를 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군자가 저 위에, 군자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서 아래로 불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살림살이, 생활을 다 어떻게 된다? 정리하게, 그죠? 두루두루 정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라. 위에서, 다시 말해서 위에 정치하는 사람이 무슨 바람을 어떻게 불어주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여기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풍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속에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골짜기잖아요. 그죠? 그 세속의 풍속, 유행들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풍속 그러면은 누구의 뭐 에드와른가 누구의 뭐 풍속, 뭐 민속, 풍속만 얘기하지만은 자, 이 풍속이라고 할 때 이미 이 속에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그 덕에 의해서 풍속이, 그죠? 이 세속이 어떻게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바뀐다라는 게 굉장히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죠? 아까 논어에 있는 그 말씀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바람에 대해서 자, 이 글자가 있기 전에 그 전 사람들은 이보다도 더 앞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까 뭐 주역 그러면 보통 점서 정도로만 하는데 주역은 이 모든 통치를 규정지어놓은 내용이에요. 주역 64개 속에는 그 상황에 맞춰서 자, 군자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다 규정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리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일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게 나을 것이다. 이것을 규정한 건데요. 어쨌든 이 글자가 있기 전에 먼저 이거를 기호로 표현하는 게 바로 주역의 부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역은 전혀 모르더라도 태극기에 사괴가 있죠. 태극도라는 것이 있고 자, 요렇게 생긴 이게 옆으로 뒤집어진 내용인데 여기 옆에다 그 다음에 괴가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건, 그 다음에 곤, 그 다음에 감 이쪽으로 이렇게 됐나요? 리가 이쪽으로 돼 있나요? 반대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붙이면 안 되겠군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또 건, 곤, 감, 리 이렇게 돼 있는 거 알죠? 이거 혹시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나요? 하늘, 땅, 사람. 그럼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잘하는데 최소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건, 네, 곤, 또, 네, 오 잘하시네. 또 리, 건, 곤, 감, 리가 되고요. 뜻은 뭐냐면 하늘, 그죠? 땅, 천지, 그 다음에 물, 그
그 다음에 불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과 불이라고 할 때 뭐냐면 물은 또 뭐냐면 달을 표현하고요. 이거는 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이거는 저 공부 조금 더 하시면 되는데 자 글자를 만들기 전에 이미 이런 부호를 만들어 썼어요. 왜 만들어 썼느냐? 아까 바람 중요하듯이 자, 이 농경문화하고 여러분들 유목문화하고 서양문화하고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먹고 사는 이 터전 자체가 달라요. 자, 농경문화는 제자리에 정착해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서구문화의 원류는 뭐냐면은 유목문화예요. 유목문화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생활입니다.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은 뭐예요? 내가 양을 키워서 그 다음에 팔죠. 그래서 서구는 장사가 발달되는 사회입니다. 농경사회는 뭐냐? 내가 앉아서 이 자리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의 다 자급자족이 돼요. 가끔 필요에 의해서 시장만 열어주면 됩니다. 거기 가서 물물교환만 하면 살면 돼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우리가 방향도 잃고 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방향을 잘 잡아야 되죠. 처음에는 머리 털끝만큼 차이 나던 것이 나중에 점점 벌어지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리지차 천리지요라 그럽니다. 처음에는 털끝만큼의 차이가 나중에 천리만큼 벌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느 날부터 공부를 시키는데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잘못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요 방향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잘 알죠? 어떻게 되던가요?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북쪽이죠? 모든 지도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가 남쪽이 되고 동쪽이 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 동서 이스트 웨스트 갑자기 까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방향대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정신들이 없습니다. 방향 잡을 줄을 몰라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동양 황하문명권의 문화, 우리 문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이 방향으로 보면 다 틀렸거든요. 자, 우리가 이게 위라고 표현하죠. 위가 되고 이거는 아래가 되고 이쪽은 여러분들 그대로 세상의 기준은 여러분들입니다. 나예요. 그죠? 내가 없으면 세상 없다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항상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어떻게 돼요? 오른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왼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제사할 때 보면 뭐라 그래요? 좌동 우서 혹시 이 얘기 들어봤나요? 그죠? 그거 맞아요 틀려요? 이걸로 보면은 뭐 이런 엉터리 같은 게 다 있어?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쳐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 번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아니다라는 소리. 방향을 이렇게 잡아놓고서는 모든 걸 우리 거를 여기 이 잣대를 놓고 보니까 전부 다가 틀리게 되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파람이라는 말이 있었죠. 나하고 마주한다 그랬습니다. 집을 지을 때, 부동산 아까 이게 잘 됐네요. 집을 지을 때 제일 좋은 집, 아파트, 무슨 아파트 사라 그래요? 무슨 향으로 돼 있는 거? 네, 남향 좋다는 건 알죠? 남향이 왜 좋아요? 그 다음에, 그죠? 바람이 잘 통하고, 왜? 또 하나 더 들어가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열심히 외우는 공부만 하지 마시라라는 뜻입니다. 자, 왜 그런지 이렇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자, 옛날에 그래서 남향집을 짓죠. 여러분들 말 자체도 뭐라고 되느냐? 남향이라 그래요. 그죠? 그럼 이 지도는 남향이에요, 북향이에요? 북향이죠.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곳이니까, 그죠? 이건 북향이에요. 그럼 향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위로 두어야 될 것이에요? 아래로 두어야 돼요? 위로 두어야 되죠. 여러분들 평면도상에 나타나려면, 그죠? 위로에서 남향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 한 방향 정해주면 나머지 할 수 있죠. 이 아래는 뭐예요? 북쪽이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뭐예요? 왼쪽은 동쪽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왼쪽은 왼쪽이란다. 제가 오른쪽이 서쪽이 되죠.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좌동 우서가 되죠. 남향이 되죠. 그죠? 이 글자도 이유 속에서 그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저 글자 잘 알죠? 등배자라고 하는 글자. 뭐가 돼요? 글자도 이거 육달월자입니다. 내가 뭐 하는 곳이에요? 등은 등진 곳이죠.
그죠? 등졌다. 우리말로도 등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방향을 놓고 보면은 정확하게 다 보일 거예요. 해가 어떻게 뜬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그래 해가 남중을 하면서 따뜻한 기운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땅속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 양기운을 태양의 기운을 받아야 만물이 소생하죠.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계절로 표현하면 그죠? 그래서 봄이 되는 것이요. 남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름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 지는 때가 되는 거죠. 가을이 되는 것이고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겨울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죠? 아침이 되고 한낮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알면 다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자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오도는 나의 도는 우리 저 지점장님 호에 써드려야죠. 이 성함이 종자 일자 그래서요. 뭘 제가 호를 하나 지어드렸는데 그래서 공자님 뭐라면 오도는 이리관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도는 하나로서 다 꿰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만 알면 다 돼요. 그죠? 하나라고 할 때 하나는 우리 모두죠. 수학 개념에서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다 우리 모임이 하나잖아요. 그죠? 한 모임에 그 중에 나 그러면은 뭐 30분의 1 하면 되잖아요. 분수 잘 알아야 되죠? 그죠? 돈 계산하려면 분수 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잘 모르면 뭐가 돼요? 분수 그러죠? 분수 모르면 뭐가 돼요? 푼수가 되죠. 푼수. 그죠? 수학 계산만 잘하면 뭐예요? 전부 다 푼수인데.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 해가 뜨고 지는 이치. 해가 뜨고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 해가 뜨면 낮이요. 지면은 밤이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세월이 생기는 거죠. 그 세월 속에 뭐가 생겨나요? 인간 인류의 모든 영욕. 그죠? 영광됨과 욕됨과 그 다음에 흉과 길이 다 생겨나는 겁니다. 요 이치를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그 이치를 보면서 하늘의 기운이 뭐냐면 땅속으로 들어와서 만물을 다 어떻게 해준다? 열어주죠. 그래서 이 글자가 뭐예요? 열십이죠. 열다라는 건 열매, 열시. 방향을 이렇게 놔야 글자들이 정확하게 보일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왜 얘기를 하려면 자 건곤 갑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서 아침에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달이 뜨고 해서 원래 건곤 이거 원래 감리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태극기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주역에서 선천팔계 방이도라라고 하는데요. 바로 정방에 자 정방에 있는 이 괴가 그죠? 정방에 있는 이 괴들로 우리의 그 태극기의 사계를 이루었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그 또 모양이 어떤 것도 나오냐면 자 요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후천팔계방이 들어 그러는구나. 자 이런 방향도 나오는데 요 모양에 비해서 요 내용은 어떻게 되던가요? 모양이 요거는 엎어지면은 무슨 모양이 나오냐면 요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내용이 엎어지면은 자 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런데 정방향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엎어 놓나 뒤집어 놓나 똑같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오뚜기 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그 부도정괴라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참 잘 표현하는 겁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돼요? 엎어지고 뭐 별하별 순환을 다 당했는데도 어떻게 돼요? 우뚝우뚝 잘 서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기까지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철학에 뿌리를 해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어떻게 되냐? 이게 뭐요? 이렇게 되죠. 이게 뭐요? 주역 그러면 뭐 점이나 치려고 하고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정신 문명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 다시 바람으로 돌아갑니다. 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바람 가운데에서도 동풍과 남풍, 그죠? 동풍과 남풍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들을 다 일깨워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주는 바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불죠. 자, 이 우리나라 이 소리 글자나 뜻 글자나 기본적으로 뭐 글자를 두 가지로 씁니다.
이거 하늘이라고 부르죠. 하늘천. 이거는 하늘건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 하늘과 이 하늘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요? 그것도 봐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말로는 그냥 하늘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뜻 글자가 굉장히 더 복잡합니다. 이 하늘은 뭐냐 이 소리예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영어에서 스카이하고 헤븐하고 어떻게 차이 나나요? 그렇게 한번 스카이. 그냥 하늘, 보이는 하늘. 헤븐 그러면은 천국. 뭐 하느님이 계신 그곳. 예, 그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 이게 스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 헤븐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 더 다릅니다. 자, 저 하늘이 있고 옛날 사람들이 농사 지으면서 얼마나 고민했겠어. 이걸 왜 만들었느냐? 농사 지으려고 만들었어요. 농사의 때를 알려고. 자, 요거 지금 1년 12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간이라고 표현할 때 십간이라고도 표현하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열이죠. 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숫자로 표현하면 뭘로 되느냐? 10으로 됩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수에서 나왔다는 원리는 잘 아시죠? 자, 그래서 하늘을 표현할 때 하늘 표현을 열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지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12띠 있죠? 지지는 왜 12로 표현했을까요? 그것도 절대로 생각해 본 적. 태양이 요렇게 한 바퀴 돌 때, 그죠? 다시 말해서 봄에서 다시 이 봄이 올 때까지 태양이 대체로 366일, 5점 얼마 하죠? 이 사이에 그러면 태양을 가지고 오늘 해가 떴으니까 야 오늘 며칠이다 아세요? 오늘 5일 뭐 보고 달력 보고 시계 보고 몰라요. 그죠? 며칠인지 몰라요. 다만 따뜻하다 춥다 이거 외에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옛날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민한 겁니다. 왜? 앉아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때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 태양은 늘 동쪽에서 뜨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크게는 조금씩 차이 나죠. 겨울하고 여름하고 뜨는 위치가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마침 저 하늘에 또 밤하늘에 뭐가 하나 있느냐? 고맙게도 달이 있죠. 달이 매일매일 모양이 달라집니다. 아, 달 모양만 보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야, 너 내일 15일 날에 그죠? 아니면 음력 한 10일 정도에 나랑 어디서 만나자. 다리 밑에서 만나자. 약속도 하죠. 남녀 간의 연애 날짜까지 정확하게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뭐 보고? 달력 보고? 달 보고. 달력이죠. 그죠? 달 보고 정확하게 날짜를 압니다. 그 고민을 한 거죠. 달은 매일매일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대략 이 일정 단위로 30일 정도가 되면은 한 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농사를 짓는데 태양이 필요해요? 달이 필요해요? 가끔 가다 있죠. 우리가 음력을 쓴다고 전부 다 음력으로 얘기를 해요. 달은 아무 소용없어요. 태양이 뜨끈뜨끈한 햇빛이 비쳐야 갑자기 더워지니까 그냥 막 꽃들이 화다닥 피잖아요. 그죠? 아니 전부 다 그래요. 음력 쓴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달과 전부 다 달로 농사를 지었다는 생각을. 자, 그래서 이 사크는 그때까지 대략 달이 몇 번 차고 지고 하느냐면은 12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12달로 나누고 이걸 또 하루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를 12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글자가 없었던 시절에 그럼 지금 언제쯤에서 농사를 지어라. 어떻게 할 거예요? 간단합니다. 요 부호만 이용하면 돼요. 자, 하늘이라 세상의 이치라거나 하늘은 만물을 덮고 있죠? 그죠? 하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냥 동그랗게만 표현할 거고 예전에 네모로도 표현했습니다. 이해가 지금 복잡해요. 표현하는 방식이.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한 기호가 없을까?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일로 이렇게 만물을 덮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늘은 그야말로 가없는 하늘이죠. 수학에서 선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죠? 무한대의 방향이 바로 요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주는 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리면 되죠. 주는 대로 받는 것. 하늘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로 내려주는 거 받으려면 요 모양으로 쓰면 되죠. 이게 나무의 줄기라 그러면 가지의 모양입니다. 주는 대로 받죠. 그죠? 이게 땅의 모양. 그게 양이고 음이요. 위가 되고 아래가 되고. 이걸 그대로 숫자로 표현하면 이거는 그래서 1은 1이 되고 이거는 겹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두터운 땅을 나타내기도 하고 땅에는 뭐에 양기운을 받아들여서 그냥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그 따뜻한 기운에서 씨가 싹 다 나오는 거죠. 이게 흙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늘과 땅이 있고 그 두 개의 기운이 사귀면은 그 다음에 거기서 뭐예요? 만물을 내는 거죠. 그 1, 2,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같아요. 오, 선생님, 로마자도 같은데요. 얘네들은 요 관계예요. 그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하늘하고 나밖에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서구는 신권 사회입니다. 그죠? 하늘과, 그죠? 모든 것은 하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만 여기는 뭐냐?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죠? 요 관계가 달라요. 자, 가끔 가다가 저기 뭐 인본 사회, 민본 사회 하는 게 마치 서구적 개념인 양. 제가 아까 밀 얘기부터 먼저 하셨는데 절대로 서구적 개념은요. 이 동양 문화에 황하무명권의 문화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나서 사람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안 사회예요. 왜냐하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어마어마한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야, 동양에 가면은 중국에 가면 뭐가 있겠다라고 하고 오면서 또 나름대로 뭐 기독교 전파하려고도 들어오잖아요. 전파되든가요? 오히려 이쪽 문화 배워가지고 저쪽에다 소개시키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번역된 것이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독일에 먼저 번역이 돼요. 거기서 깜짝 놀라면서 이게 뭐야? 라고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해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학문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해겔이 어떻다? 저 있죠, 여러분들 저 맹자, 논어 있죠, 주역 이거 저 발끝도 못 따라가는 학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또 맹자 약간 여민동락 얘기하는데 요즘 뭐라 그래요? 누구 죽은 지 500년? 저 누구예요? 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 군주론 그 몇 쪽 되는 걸 가지고서는 학계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무슨 분토라 그래요, 그거를? 그 사대주의는 또 다른 겁니다. 그건 뭐라고 하냐? 이 학문에서도 거의 그 무슨 근성이라 그러죠? XX 근성.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이라도 깨닫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세월이 너무 가버렸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해도 최소한 얼마를 걸려야 돼요? 10년 걸려야 돼요. 그죠? 10년은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이제 뭐 좀 볼 줄 알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방식대로 하면요, 10년 안 걸려. 한 3년만 하면은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 웬만큼 다 도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 때를 가리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 하늘이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오늘은 힘드니까 가서 해가 좀 며칠 있다 쉴까 하던가요? 그죠? 끊임없이 그걸 우리가 굳세다 표현하는 거죠. 아주 강하고 굳세고,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늘 하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 그 양으로 가득 채웠다 해서 세 개만 가지고 다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럼 1년 12달을 표현하려면 요 괴가 몇 개가 있으냐면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걸 효라 그러는데 하나하나를 이렇게 되면 1년 12개 다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꽉 찼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하나가 자라고, 2개 자라고, 3개 자라고, 4개 자라고, 5개 자라고, 6개 자라고, 그죠? 그리고 다시 또 하나 채워지고, 둘 채워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가 일례로 하나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요 모양을 썼는데, 선생님 어떤 분 분명히 그럴 거, 태극기 모양이 그거 아닌데요. 그러면서 뭐, 요렇게 되는가요? 이쪽이 올라가고 이쪽이 좀 내려왔죠? 반대인가요? 맞나요? 뭐, 요런 방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거는 그냥 디자인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이 태극도라고 하는 건 대단히 과학적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따뜻한 더운 공기죠? 남쪽, 그죠? 여긴 추운 데죠? 항상 더운 공기는 대표지면 어떻게 한다? 네. 그 다음에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는, 이거 자연한 순환 법칙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죠? 이게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서는 제가 봅시다. 요 자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12대로 표현하자면은 난 12시를 뭐라 그래요? 정오에서 오시 그러죠. 오자에 보면 잘 보면 10십자 들어가죠. 양기운 최대한 펼쳐지는 때죠.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모르는 서양 애들은 바벨탑 쌓느라고, 그죠? 결국은 하느님한테 혼났는데 우린 진작에 알고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이 소리예요. 그죠? 이게 오자입니다. 그죠? 양이 극도로 다 펼쳐져 있는 때죠. 그럼 요 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낮과 밤 12시는 하루를 마치는 때죠. 그래요? 그래서 마칠 요자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뭐예요? 양이 하나 시작된다 해서 자시가 됩니다. 그죠? 이게 자예요. 순서가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글자가 어떻게 나오냐? 여기를 글자는 요거 이렇게까지 나올 땐 좀 더 세련돼지고 그 전에 이 부호로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건 양이 극성한 거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양이다 그러면 따뜻한 기운이 되고 음이다 그러면은 추운 기운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동지라고, 여기가 동지점이에요.
동지점인데요. 자, 동지 그러면 뭐라고 규정하실 거예요? 동지. 네? 밤이 가장 긴 때 또? 어유, 저분은 이제 창조 경제 요새 하는데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답을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무수히 강의를 하는데요. 동지가 뭡니까? 그러면 옛날에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밤이 가장 긴 때. 아, 반대를 좀 가르쳐 주죠. 그죠? 밤이 길지만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그거 잘하셨잖아요. 그죠? 닭의 모가지를 삐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랬습니다. 요 정신이 있어야 돼요. 자, 밤이 가장 길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한다? 다시 양기운이, 그죠? 양기운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때. 여러분들이 이게 희망이에요. 여러분들은 캄캄하다고 해서 앞날이 캄캄하다 해서 여기서 자포자기 합니다. 캄캄하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래 내가 나락으로 떨어져 봤자, 그죠?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이냐.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다음부터 지금부터는 뭐다? 희망만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창조적으로 아마 앞으로 대성하실 겁니다. 자, 이게 자예요. 예. 그죠? 이 자가 나오기까지는, 자, 그러면 순음인 줄 알았더니, 그죠? 순음으로 가득 찬 줄 알았더니 밑에서 뭐예요? 양 하나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이게 괴 그리는 방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 아까 저기서 공부한 거죠. 저 땅괴가 되는 거죠. 땅괴가 되고 이제 아직 안 공부 안 했지만 이게 뇌라고 합니다. 우레 그러죠. 우레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우레 그러면 저 위에서 오르릉 꽝꽝 하는 것만 하는데 며칠 전에 땅속에서 지진 났죠. 그 집이 흔들흔들 했을 겁니다. 자, 이게 땅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쉽게 보는 방법 가르쳐드려요. 자, 땅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땅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곤괴라는 건데요. 저 하늘에서 양기운을 이렇게 받으면은 양기운이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그죠? 이제 머리 좋으신 분들이니까 빨리빨리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레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서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레라고 하는 글자 어떻게 되냐면은 비우자가 돼 있을 겁니다. 봄비가 내리면은 저 땅 속에 있던 밭 속에 있던 뭐예요? 밭 속에 있던 이 씨앗이 꿈틀꿈틀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자연 속에서요 봄만큼 시끄러운 때가 없습니다. 아시나요? 땅 속에서 씨앗들이 툭탁툭탁 터지느라고 시끄럽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무에 물 올라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들 귀에는 안 들릴 거예요. 청진기 대고 들어보세요. 문방구에서 그 몇백 원짜리 하나 사다가 들으면은 나무에 물 올라가는 소리가 대단합니다. 그게 우레예요. 그죠? 땅 속에서. 땅 속에서 지금 양기운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아직은 저 밑에서 미약하죠. 그래서 자, 음이다라고 하는 것,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뭐예요? 겉으로 나온 이파리들이 다 죽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순간부터 다시 어떻게 되느냐? 쉬엄쉬엄 갈 척자에다가요. 그 다음에 아직은 지금 덮여져 있습니다. 양기운이. 그죠? 그런데 그 양기운을 먹으면서 속에서부터 천천히 걸을 쇠자에 천천히 다시 시작된다. 그래서 다시라고 읽을 때는 부활할 때 부자로 쓰죠. 다시 양기운이 회복한다라고 하니까 복자입니다. 회복할 때 복. 그래서 이게 이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괴명이요. 지뢰 복괴입니다. 그래서 지뢰 복되죠. 자, 복이라고 하는 이 글자나 자라고 하는 글자는 어때요? 의미가 같죠? 통하죠? 네. 같은 거예요. 요거 알면은 당연히 알게 됩니다. 그죠? 다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부활이 되더라라는 소리입니다. 이 부활이 돼서 모든 것이 정체되면 안 되죠. 정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항상 어떻게 돼요? 흔들어 줘야 되죠. 여러분들 부동산 학 그러면 풍수지리도 좀 하시는 분 있지 않나요? 그죠? 자, 풍수지리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풍 나오네요. 왜 풍수지리가 중요해요? 풍수가 왜 중요해요? 모든 것은 정체되어 있으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그러면 자, 집터를 잡을 때 그 집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신선한 바람이 잘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바람이 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뭐냐? 우리 풍수지리가 잘 발달한 게 우리나라예요. 왜 발달하느냐? 산이 많습니다. 산이 많은 게 좋죠. 금수강산하고 좋죠. 자, 물어보면 네.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당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조금만 생각이 있으시다면요. 차 몰고 다니다 보면은 그 생각 안 들던가. 야, 옛날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 굶주려 가면서. 저 금수강산은요. 돈 있는 자들한테나 금수강산이에요.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초곤목피합니다. 매우 살기 척박한 땅이 이 땅이에요.
자, 이제 좋게 좋게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 고려시대 때 저 어디에요? 저 중동 지역에서 무역하러 오죠. 세상에 좋은 땅이 여기죠. 그 다음에 저 신라로 무역하러 옵니다. 세상에 깨끗하고 좋은 동네. 그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눌러 살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금수강산인데 백성들한테는 무지무지하게 처참한 땅입니다. 옛날 할아버지들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 보면은 야,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죠? 저 솔기나 이렇게 뜯어먹고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게 뭐냐면 그런 것만 먹고 살다 보니까 이게 배변조차도 제대로 안 됐던 이런 사회입니다. 자, 그렇게 산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바람이 잘 통해야 돼요. 그래야 썩은 공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뒤에가 산이 있으니까 앞이 틀려면 골바람에서 쫙 내려가야 되죠. 그러면 앞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앞이 쫙 펼쳐져야 됩니다. 그럼 앞이 펼쳐지는 것, 가장 낮게 펼쳐지는 게 뭐예요? 물이죠. 제가 아까 선천팔계 방위도만 했는데 이게 나중에 후천팔계로는 여기가 수가 됩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북방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 뒤는 산이요, 앞에가 물이 있어야만이 그게 뭐예요? 배산임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배산임수가 바로 뭐냐? 풍수입니다. 다른 나라 풍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산이 많기 때문에 풍수가 되고, 그래서 자, 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을 남향으로 지어야 아까 얘기했듯이 바람이 잘 통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뒷문만 막아놓으면 되죠. 뒷문만 막아놓으면 또 어떻게 돼요? 집을 또 어떻게 짓느냐? 요즘에 또 서구 방식이 된다고 집을 전부 다 어떻게 져요? 네모 반듯하게 지고 사람 하나 피할 처마 하나 안 만들죠. 물론 땅덩어리가 좁아서 아파트만 짓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사는데 제일 좋은 집의 형태가 바로 요 형태입니다. 그죠? 처마가 좀 있어야 돼요. 처마가 있어야만이 겨울은 춥잖아요. 그죠? 여름은 덥고. 그러니까 햇빛도 막아줘야 되고 더군다나 그 열기도 막아줘야 되고 추운 겨울에 냉기도 막아주려면 또 지붕은 어떻게 되느냐? 지붕은 굉장히 두꺼워야 됩니다. 그래서 판자대기 깔고 집도 깔고 여기다 흙도 덮죠. 그리고도 부족해가지고 기와를 올리든가 또 지푸라기로 이렇게 덮어요. 이렇게 두꺼운 지붕은 이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지어놔야 이제 열도, 단열 효과, 그죠? 보온 효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정도의 지붕을 내려야만이 어떻게 된다? 빛을 가리게 되죠. 그래, 겨울에는 대신에 여름엔 남중하니까 여러분들 마루 끝에밖에 햇빛 안 들잖아요. 남양집에 좋은 아파트를 보더라도 여름에는 뭐예요? 저 베란다에 조그만 햇빛 들죠? 겨울에는 어떻든가요? 그저 거실 저 깊숙이까지 이렇게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남향집은 겨울에 난방비 절감 효과가 무지 많아요. 몇 년 전에가 엄청나게 추웠을 때 어떤 사람들 70, 난방비만 해도 70만 원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 많았어요. 그런데 남양집은 그렇게 안 들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좋은 집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오로지 뭐가 제일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많이 짓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부동산에서 성공하시려면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이런 집 좋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이게 바람이에요. 자,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만물을 기본적으로, 물론 태풍이다라는 거 휩쓸어 가기도 합니다. 태풍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제가 바닷가에 갔을 때, 전에 보길도 갔을 때, 태풍 오면은 왜냐면 주변에 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참 고민 많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방송에서 맨날 떠들어대잖아요. 태풍 오면은 어민들의 피해가 얼마다. 정작 그분들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휩쓸어 가주는 것이 여기 양식장 청소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피해는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태풍이 와서 한번 싹 쓸어가 줘야 된답니다. 바람은 이와 같이 청소하는데 이만큼 좋은 게 없죠. 바람보다 빠른 게 없다라고 이제 주역에서도 표현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아까 군자의 덕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풀려면 누구처럼 빠르게 하라? 그죠? 바람처럼 빨리빨리 베풀어라 이 소리야. 미지근하게 갖고 있지 말고.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니까 자, 아까 우리가 하늘 얘기하면서 자, 이거는 하늘 스카이 개념이 해보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늘 바람할 때도 자, 풍이라고도 이렇게 쓰지만 손이라고도 씁니다. 손이라고 하는 걸 바람이라고 처음 보셨죠? 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대입니다. 하늘과 그 다음에 땅이 사귀어서 만물을 냈죠. 사람 인자.
인 그러면 만물의 대표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표현하듯이 대표인데, 그래서 천지인 삼재 가운데에서 이걸 다 덮고 있는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뭐다? 하늘이다라는,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는 하늘은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아까 뭐가 생겨난다 그랬어요? 세월이 생겨나는 거죠. 세월이 생겨나고 만물을 다 기릅니다. 자, 하늘에 한번 지금 해가 떴습니다. 해가 떴으면은 어제는 어떻게 돼요? 어제를 10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죠. 하루를, 그죠? 숫자 개념. 그러면 어제는 이미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니까 가죠. 그리고 새로운 내일이 준비가 돼 있죠. 건이라라고 할 때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다시 말해서 시간을 주관하는 하늘이에요. 그 속에서 어떻게 된다? 만물, 그죠? 그러면서 그 을이다 그러면 갑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다 그러면 을이다 그러면 땅이 되고, 그래서 천지인 삼재의 가장 으뜸이 하늘이다. 그죠? 천지인 삼재, 이 만물을 주관하는 것이 하늘이다. 그래서 건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건이다 그러면 만물의 주재자인 하느님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 못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을 쓴다 그러면 이런 걸 뭐라 하냐. 그 글자는 이 황하문명관의 모든 문자의 그 용도는요, 뭐로 되어 있냐면은 체와 용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체라고 하는 것은 몸체자가 되고요, 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쓰임이에요. 그냥 몸체자가 뭐냐? 여러분들이 하느님 부정하고 싶어도 하느님이라 표현하지 맙시다. 그냥 하늘의 이치, 그죠? 하늘의 이치를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있나요? 요즘 사람들은 요즘 애들은 온실에다 뭐 이것저것 다 키우니까 저 하늘에 저 태양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아요. 저 하늘에 저 태양이 없는 순간에 인류는 깨끗하게 멸종하고,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다 없어질 겁니다. 저 하늘에 천지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건 내 몸에 딱 붙어 있죠. 그래서 붙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그래서 뜻글자나 우리 글자나 전부 다 하면 체가 되는 글자를 이렇게 쓰고,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하늘 표현할 땐 전부 다 천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호천, 민천, 뭐 상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표현하는 거죠.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그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바람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불어오는 바람이죠. 공간만 있으면 불어오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서로 간에 합쳐서,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글자가 참 굉장히 중요한 글자인데, 함께 공자죠. 공. 함께 한다 이 소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겪어서 다 함께 할 수 있게 만든다는데, 공자가 무슨 의미냐면요. 무슨 공이라 그러나 이거? 공기공. 공. 이런 개념인가? 함께 공자죠. 뭘 함께 하는 건가요? 계속해. 자꾸 보세요. 뭘 함께 하는지. 자, 이게 유학을 잘못하는 사람들, 유학 그러면은 그냥 개인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데, 자, 유학 그러면 또 효라고도 표현하죠. 자, 효를 얘기합니다. 옛날에 효다. 효라는 거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영어 단어 있나요? 내가 영어 공부 좀 했는데, 그죠? 대답해 보세요. 효라는 단어, 유목민족에는 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뭐냐, 자식으로서의 의무, filial duty,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효도하다라는 동사는 뭐냐면 be a good son, 내지는 good daughter, 이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왜? 걔네들은 끊임없이 이동하니까 노인네 못 움직인다면 집에다 놔두고 지들은 가요. 그죠? 그리고 노인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거기다 음식만 좀 쌓아놓고 갑니다. 그죠? 이걸 같이 있으면서 뭐 얘 차리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그 집안에서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달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인륜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규정해주고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학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효예요. 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인간관계가 누구예요? 사랑관계. 부모,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워줬어요? 그저 젖먹여서 자유로움으로 이렇게 해서 키워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그런 사람한테 저절로 그저 효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농경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효가 나오는 거지. 그렇다고 요새 효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서구 문화 열심히 공부하고 서구 방식으로 해서 살면서도 내 자식이 나한테 효도 안 할까봐 자기들이 효도도 안 했으면서 그죠? 이거 되게 요구합니다. 애들도 그죠? 이게 뿌리 깊이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효도를 하려고 하는데 뭘 가지고 해요? 옛날에 효는 되게 강조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유교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장려하는 게 효예요. 그죠? 국가가 장려하는 게 효인데 효를 뭘로 해요? 그냥 너네를 효도만 하라 하면 되나요? 내가 저기 우리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이라도 모시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맛있는 고기 반찬이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죠?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돈을 누가 막 벌게 해줘야 돼요. 내가 혼자 열심히 해서. 그죠? 땅이잖아요. 그죠? 국가가 백성들을, 국민들을 먹고 살기 기본적인 기본 바탕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해주는 것이 바로 국가예요. 그래서 땅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눕니다. 이건 무슨 글자인가요? 요새 정도전 보시죠? 정도전에 무슨 얘기 나오던가요? 이거 공부 많이 하셨네. 정전제에 나오던가요? 정전제가 뭐라고 나오던가요? 저는 안 봤습니다. 한다고 하길래 이거 정도전 때문에 이거 좀 많이 알았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전제가 뭐예요? 가운데 거는 공동 경작해서 세금을 하면 네. 나머지는 각자. 야, 공부 진짜 잘하셨네. 그죠? 그리고 아까 이게 우물정자. 그럼 다 되셨네요. 이거 우물정자죠? 원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요. 자, 저기 황하문명권의 문명의 모태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주역의 이 부호하고, 그 다음에 우물정자만 아시면 돼요. 그것만 알면 우리나라 한글까지도 쫙 다 통합니다. 자, 처음에 같이, 그죠? 이 정착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뭐가 있어요? 물이죠. 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다닐 때는 가서 떠먹으면 되는데 적정 지역에서 앉아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식수 문제가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세월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얻은 지혜가 뭐냐. 어떻게 파면은 물이 나온다라는 걸 알아요. 그 땅을 팝니다. 땅을 파가지고 어떻게 하냐. 10길 물자를 판다 이렇게 되죠. 물 파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 그냥 놔두면 흙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뭘 된 거냐면은 침묵을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이게 우물정자입니다. 이 우물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죠. 모든 것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법과 제도를 만듭니다. 그것이 정전제고 정전법입니다. 꼭 법률의 법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살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뭐가 필요하느냐? 공동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공동경비는 어떻게 하냐? 그럼 요것만, 그죠? 그럼 우리가 요 가운데 땅, 어떤 한 땅을 똑같이 나누는 거죠. 일정지 똑같이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 요 땅을 똑같이 이렇게 나눠서 그럼 요거는 우리 공동경비로 쓰자. 그죠? 그게 공동이라고 할 때 공짜도 자, 요렇게 씁니다. 몇 집이? 여기 나오죠? 몇 집이에요? 8집이죠? 8집이 함께 그리고 여기 관리해주는 이거 전체를 또 관리해주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관리자에게 또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게 요즘에 관리가 되고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쓰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공입니다. 당연히 공이 우선이에요? 사가 우선이에요? 공이 우선이죠. 그 나머지는 여기서 거둬들인 곡식들은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개인이 다 갖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공산주의 사회보다도 훨씬 더 나은 공동체 사회가 되고 정전법의 사회가 되고 유학이 지향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사전이죠. 그럼 아무리 내가 사전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항상 몇 집이 같이 어울려야 돼요? 8집이죠. 늘 항상 8집이 공동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공이죠. 자, 이거 보이는데 이게 이제 우물정자처럼 보이나요? 그죠? 요거를 하는 데는 항상 몇 집이? 8집이. 이게 공동체 문화예요. 농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 요게 나옵니다. 이런 의미 모르고 요새는 또 어느 분들이 마을 공동체, 서울에서 무슨 마을 공동체래요. 서로 경제적 기반이 다 다르고 활동하는 시간이 다른데 이건 어거지로 갖다 끼워다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는 아무도 안 들어요. 쟤네들 어디서 좀 공부하다가 그죠? 좀 보고 와가지고 이거 하는 거. 이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학문이 서구로 들어가가지고 얘네들이 여기서는 또 뭐가 빠지냐? 덕이 빠져요. 덕이 빠지고 저 막스 레닌 뭐라 그래요? 공산주의 사회 건설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요게 통치가 잘 되려면요 이만한 덕을 갖춘 사람이 없으면은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왜? 욕심 있는 자가 내 거 뺏으려고 하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제지를 잘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 정치, 그죠? 위정자의 역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정자는 나를 배불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항상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빨리 은택을 베풀어 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빨리 잘 살게 해줄까? 요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항상 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라는 거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게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바람꾀를요. 이 바람꾀를 뭐라고 하냐? 바람꾀의 이름은 체가 되는 이름은 바로 손입니다. 손 자체가 공손할 손이에요. 그죠? 공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는 거죠. 그죠?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나라에서 정치를 잘하는 것을 위해서 정치 잘한다 그러면 백성들한테 뭘 해주느냐면은 보탬이 되게 하는 정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백성들 뜯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한테 일정 세금을 거두면 그 다음에 끊임없이 백성들한테 뭐예요? 복지정책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주역으로 표현하자면 자, 위에는 바람이 되고요. 밑에는 아까 우레 이거 공부했었죠? 자, 풍래라고 하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기라라는 말로 씁니다. 풍래 이괴예요. 다시 말해서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불어 내려오죠. 불어 내려오니까 바람이 불면 여러분들 어때요? 아까 우레 흔들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다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바람이 불면은 백성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죠? 감동을 해서 그 군자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아까 군자지 덕은 뭐라 그랬어요? 풍이요. 소인지 덕은 초라. 그래서 초상지풍이면 적어도 오늘 이거 하나는 외우고 가시겠죠. 필언인이라 반드시 눕는다 그랬습니다. 위에서 이러한 덕이 그 군자가 덕을 베푸는 것이 참 공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거기에서 다 어떻게 된다? 감동이 돼서 다 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익이 되는 사회다. 이게 사회입니다. 아까처럼 뭐 나만을 위한 그 사리사욕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런 바람이 거듭거듭 돼 있는 건 뭐라고 하느냐? 그 바람이 끊임없이 계속 부는 거. 바람이 두 개 거듭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중이라고 하죠. 무거울 중 하는데 거듭중 그럽니다. 왜? 저 무거운 차, 수레 그러면은 수레 굴 때 축이 있고 사람 타는 수레가 있고 바퀴 이렇게 끼어야 되죠. 이게 수레 거짜죠. 무거운 거 실으려면 바퀴 하나 가지고 되든가요? 요즘에 중장비 차들 바퀴 몇 겹이죠? 두 겹 끼죠. 이 글자로 잘 만들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거운 거 실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거울 중이요. 바퀴를 거듭 꼈으니까 거듭중, 그래서 중복이다라는 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두 개가 거듭거듭 됐다 해서 중풍하고 중풍을 뭐라냐? 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공자가 이 괴상을 보고 뭐라고 하냐? 군자는 이걸 보고서는 신명 행사를 해야 된다. 별신자, 명명자에다가 행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천명,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명을 펴서 행사라라고 하는 것은 일을 자 섬겨서 행하라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백성들 섬기는 일입니다. 백성들 섬기는 일을 행하라 이 소리예요. 네가 군자, 그죠? 이게 신명 행사예요. 이거 모르는 어느 분이 옛날에 뭐 무슨 박사 뭐 신바람 하니까 근본이 없으니까 근본이 되는 체가 없으니까 얼마 하다가 싹 사라져 버리죠. 신바람이 지금도 나야 되는데. 그죠? 자기 혼자만 신바람이 난 거예요. 자, 이게 신명 행사가 되는 것이 되고, 자, 이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 바람이 불면서 두루두루 백성들을 이렇게 자라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잘 깨워가지고 자라게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개과천선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공자가 요 내용을 이 괴상을 잘 보고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견선즉 천하고, 그죠? 요 내용은 아마 거기 다 있을 겁니다. 선을 보면은 곧 옮겨가고 이 소리예요. 견선즉 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과즉 개니라. 허물을 알면은, 그 다음에 고친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던가요? 개, 과, 천, 선 요 단어 나오죠? 개과천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주역의 풍래익귀에서 나옵니다. 요 내용을 보고 공자가 자 선을 보면은 선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와 같이 바람과 같은 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람 끊임없이 밑으로 불어내면서 만물을 다 싹 틔우고 후천팔계 방위도에서는 바람개가 어디냐면 동남 손방입니다. 동남 손방에 들어가는데요. 저 동남 손방이 뭐 하는 때냐면은
음력으로 표현하자면 봄바람이 딱 불어오는 때인데 음력으로 하면 자축인묘 진사오미에서 진월에 해당돼요. 혹시 진월이 몇 월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얼른 따지시는 분 계시. 진월이 부동산학과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아시는데 진월이 몇 월? 자축인묘 그 다음에 진월이 여기입니다. 저 풍월은 진사하고 3월하고 4월 그 사이가 되는데요. 자, 진할 때 음력으로 몇 월이냐면은 아까 인묘진에서 음력으로 3월이 됩니다. 음력으로 3월 달에 뭐 하는 줄 혹시 아시나요? 아직 지금 3월이 채 안 됐죠? 지금 예? 거의 음력으로 아직 3월 안 됐을 겁니다. 3월 달에 뭐 하든가요? 다 잊어버렸죠. 뭐 회사 출근하는 일밖에 없죠. 뭐. 자, 놀러 다니죠. 그죠? 이건 뭐예요? 농사농자입니다. 자, 농사 언제 짓느냐? 농사야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짓는 건데 실은 항상 중요한 게 시작점이죠. 제일 바쁜 때가 바로 언제다? 진월입니다. 음력 3월이에요. 음력 3월에 허리를 굽혀서 구불곡자죠. 허리 굽히는 것뿐만 아니라 곡진하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농사를 짓는다 이 소리입니다. 언제? 3월 달에. 그렇죠. 이렇게 짓다 보니까 뭐 해요? 아이고 힘들죠. 요때 헤아릴 촌자 요거 마디촌 생각하시는 분 제가 요거 뜻글자 하나 확실하게 마디촌을 앞으로 헤아릴 촌 하세요. 자, 마디촌을 왜 헤아리냐라면은 자, 모든 글자는 여러분들 다 자기 몸에서 나오고 천지자인 이치를 다 관찰해서 나오는 건데요. 항상 시작이 뭐냐 왼쪽이죠. 해가 뜨는 곳이니까. 그래서 왼쪽을 시작하는 곳이 되고 이쪽은 이루어지는 곳 가을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팔 요렇게 드시면은 여기 뭐예요? 손목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 긋고 글자 그대로 내려 그어보세요. 팔뚝이죠. 그 다음에 그 그은 데서 여러분들 손가락 한 마디쯤 되는데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분 직접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분은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없겠죠. 네. 이게 바로 한방에서 얘기하는 촌구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맥이 뛰는 것을 보고 이 사람 건강이 어떻다라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릴 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죠. 그 조그마한 미세한 맥을 보면서 뭐냐면 건강을 헤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요즘 사람들은 옛날부터 뭐냐 요즘에는 그게 변질이 됐죠. 뭐 탁 주면서 이렇게 씁니다. 되는 만큼 집어넣고 그죠? 이거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으려면 확실하게 받고서는 봐주든가 하고 어설프게 받아가지고 이거 그죠? 눈곱만큼 주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큰 뜻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글자를 알면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도 나올 것이고요. 자, 욕받다라는 뜻이에요. 요 글자가 왜? 농사를 짓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고생했습니다. 욕받다. 그러니까 요걸 볼 땐 욕받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능욕을 당했다 할 땐 당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욕받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단히 유식해지겠죠. 이 공부를 하다. 자, 그래서 이기라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남한테 보탬이 되는 학문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그죠? 사리사욕을 위한 것은 보탬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기라고 하는 글자는 또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보시면은 자, 밑에가 그릇 명자에다가 위에 요렇게 쓴 거, 어디 아마 여러분들 명조체로 인쇄체 요렇게 썼을 겁니다. 요 글자의 형태를 잘 보시면 우리가 또 어떻게도 쓰는 자, 요렇게도 쓰죠? 뭐예요? 자, 요거는 읽을 줄 아는데 이거는 볼 줄 아는데 이건 못 보죠. 좀 모양이 다르니까. 뭐예요 이게? 물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은 어떤 거냐? 물은 수돗물밖에 또 모르죠. 자, 물이라고 하는 이건 전부 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 상류에서부터 내려와서 작은 물들이 점점 큰 물이 돼가지고 바다로 흘러가는 거죠. 자, 저 물개라고 하는 것도 바로 뭐냐면은 모든 지류들이 그죠? 합해져가지고 나중에 유장하게 계속 흘러간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면서 반드시 구덩이를 채우고 난 뒤에 흘러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기다, 보탬이 된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보탬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럼 먼저 뭐부터 채워라? 그릇 명자입니다. 네 그릇부터 채워라 이 소리예요. 네 그릇부터 차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넘치는 거죠. 저절로 넘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익이 된다, 보탬이 된다, 이익이 되는 정치다 그러면은 그 정치를 하는 위정자가 덕이 이와 같이 넘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안 채워졌는데 남한테 베풀 거리나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탬이 되는 사회다. 우리가 뭐 이익이 된다라고 할 때는 그런데 보통 이익이다 그러면 사리, 그래서 사리 사욕만 얘기하는 거죠. 하도 사리 사욕 따지니까 무슨 얘기나 공리 이렇게 나옵니다. 공공의 이익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논어에 보면은 공자님이 이를 잘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원래 이라고 하는 것은 저 이로운 것은 하늘이 가을이 그죠? 가을에 두루두루 베푸는 하늘의 덕을 뭐라고 하냐면 이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나도 이 속을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예 의 지가 있죠?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덕이요, 여름의 덕은 예가 되고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덕을 펴려면은 무엇처럼 해야 된다? 바람처럼 해야 된다라는 뜻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유학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잘 아시고 그다음에 공부라고 하는 것은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그 글자 하나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되면 무수히 많이 배웠죠. 그죠? 나이 들어서까지 박사과정까지 쭉 공부를 했습니다. 박 그러죠? 박식한가요, 여러분들? 자, 공자가 하신 말씀에 박자를 왜 붙였느냐? 널리 배워라. 그죠? 그래서 중용에 나오는 말이에요. 박학지 그랬습니다. 배우려면 어떻게 되나? 널리 배우고 박학지하고 박학. 공부만 배우기만 하면 뭐예요? 아까 우리 사회자님 표현하셨죠? 사람들이 질문할 줄은 몰라요.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그 글자 뭐예요?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 얘기해 보면은 질문을 하려면 5년 정도는 공부해라 이 소리예요. 뭘 좀 알아야 내가 따져보니까 이치가 이러한데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까지 안 되는데요 라고 할 때는 질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널리 배우면서 그 다음에 아까 공자가 이리관지라 그랬죠. 하나로 쫙 꿰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해가 뜨고 진다 그러면 하늘의 양기운이 땅속에 들어와서 만물을 이렇게 내는구나. 이게 이리관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듯이 자 그렇게 하니까 자 하나 더 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봄에는 만물이 생하는 거죠. 그죠? 만물이 생하는 것을 보고서는 위정자는 뭐 해야 되겠어요? 백성들 길러야 되죠. 백성들은 예전에 유학에서는 뭐냐면 천생증민이라 그래서 하늘이 낸 백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민. 하늘이 백성을 냈지만은 네가 위정자로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길러야 되는 거죠. 그죠? 하늘이 낸 백성. 자, 이렇게 싹을 하늘이 냈으면은 그걸 잘 길러야 때 맞춰서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도 잘 기르기 위한 겁니다. 그죠? 양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양민을 잘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인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분이 최근에 책을 썼는데 논어의 가장 핵심은 인이라라고 표현하시더구만요. 옛날로부터 있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논어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인이 아니라 인을 하려면 너부터 뭘부터 하라? 효하라 이 소리예요. 효. 그죠? 내가 효를 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요. 위정자로서. 그래야 다른 사람의 노인네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복지정책을 잘 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박학지 그랬어요. 그걸 잘 살펴 물어야 되죠. 신문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 물어라. 잘 살펴서 물어야 됩니다. 뭐 하려고? 살펴서 물어서 이게 뭐다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사, 삼가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사 그랬더니요. 무조건 사념이 아닙니다. 아까 사도 받침자죠. 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각이 아니라 아까 가운데 있는 요 마음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정한 마음을 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경복궁의 임금님이 정사를 보는 그 공간이 사정전이 나오죠. 그냥 정치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정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에게 널리 잘 베풀을까.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불교 만자에 만자도 나오잖아요. 그죠? 물이라고 하는 건 샘물이 흘러서 두루두루 그저 사방으로 흘러나가면서 만물을 적시듯이 그러한 정치를 하라. 그래서 사정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생각해야 분별할 수 있겠죠. 봄에 뭐 해야 되고 여름에 뭐 해야 되고 가을에 뭐 해야 되고 저놈이 간신배인지 충신인지 그래서 분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서 밝게 분별하라. 그래서 명변지 하는 겁니다. 잘 분별해야만이 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어진 정치를 실현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왜 하시나요? 학문 그랬습니다. 학문 왜 하셨어요? 돈 잘 벌려고요. 보통들 그러죠. 그래서 뭐냐면은 인을 잘 행한다. 그래서 독행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독히 행한다.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주역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배워서 요거 하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학이 취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워서 모으고 학이 취지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로 문의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어서 분별하고. 자, 모르면은 물어서 자꾸 물어서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자 두루두루 알면은 여러분들이 아,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논어의 맨 마지막 문장의 하나가 뭐냐면 부지언이면 말을 알지 못하면은 부지 그냥 무의지인이라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뭐냐면 상대방 말을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개떡 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 분석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의 변지하고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그러움으로써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관이거지하고 너그러움으로써 거치하고 그 다음에 인이행지라 그랬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은 결국 뭐냐? 인행, 그죠? 인을 행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은 남의 윗자리에 대해서 어진 정치를 하기 위해서 어질게 다스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 이게 어차피 뜻글자씩 하니까 배웠습니다. 그죠? 배울학자 이렇게 쓰죠? 뭘 배웠어요? 배울학. 뭘 배웠나요? 그러면 이제 일단 여러분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요. 그죠? 가르치는 대로 배웠습니다. 답하면 돼요. 그럼 가르칠 교는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이렇게 써요. 원래 지금 이렇게 쓰죠? 가르칠 교자 이렇게 쓰죠? 가르치는 대로 배웠죠? 뭘 가르쳤어요? 왜 글자를 이렇게 쓰고 왜 이렇게 썼는지. 자,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두 글자의 공통 분모를 찾으시오. 그러면 뭐가 돼요? 네? 요거 있죠? 또 뭐가 있나요? 또 이거 또 있죠? 이렇게 썼다고 이거 달라지나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이거? X 그래요. 이제 조심스러워서 이제 답도 안 하세요. 이제 항상 틀린 답 하는 게 더 좋. 자, X 저 처음에 그러면 이거 뭐예요? 네, X요. 그러면 열심히 답해요. 천자문 맨 처음에 가르칠 때 보면 예, X입니다 그래요. X 개념은 기본적으로 틀렸다 개념으로 쓰죠. OX 하니까. 이건 뭐라고 보면 좋겠어요? 글자 모양 그대로 보세요. 좀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공통돼 있냐면 요게 공통돼 있죠. 그죠? 요거 두 글자를 우리는 지금 보통 요렇게 쓰느냐면 옛날에 보면은 글자를 어떻게 쓰느냐 요렇게 씁니다. 그리고 가르칠 교자를요 저 서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은 자 배울학자를 쓰고 칠복자를 요렇게 씁니다. 가르칠 효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걸 가르쳤으니까 요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거는 고무이가 시킨다. 자꾸 격려시켜서 이렇게 하니까 배운 사람은 거기에 고스란히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배웠느냐라는 건데요. 자, 요 글자 무슨 모양처럼 보여요?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세요. 요렇게 어떻게 한 거예요? 만났죠. 그렇죠? 사귀었죠. 둘이. 그죠? 요렇게 가서 사귀었죠. 어디에서 만났어요? 어디에서 만났어요? 가운데잖아요. 이게 그죠? 가운데에서 만났잖아요. 서로 간의 사귐이 그죠? 세상 모든 사람의 첫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방팔방에서 다 보는 곳이죠. 그죠? 사방팔방에서 다 보는 겁니다. 여기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면 돼요.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만인이 보는 앞에서 떳떳하게 사귀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떳떳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밀실에 들어가서 끼리끼리 수작하는 게 아니죠. 자, 이와 같이 떳떳하게 사귀는 뭐 쉽게 표현하죠. 남녀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도 요새 뭐 불륜들 워낙 많죠. 가운데 떳떳하게 만나든가요? 어떻게 하면 뭐 하나 더 가리고 만날까, 그죠?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떳떳지 못한 관계에서 뭐 자식이라도 나와봐요. 그거 어떻게 돼요? 못 키우잖아요. 그죠? 모든 사귐이라는 건 이렇게 떳떳해야 된다. 하늘과 땅이, 그죠? 하늘과 땅이 떳떳하게 만드니까 만물을 다 펼쳐놓잖아요. 그죠? 자, 그 사귐, 그렇게 떳떳하게 사귀어야 우리가 뭐라 만물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만물들도 때가 되면 또 사귀어야 되죠. 암수가 사귀고 남녀가 사귀고 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하나만 쓰면은 요 글자, 이거 글자예요. 사귀다라는 뜻입니다. 자, 외우기 쉽게 하려면 사귀는 데는 항상 뭐가 있어요? 예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귈 예라고 씁니다. 이와 같이 떳떳하게 사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 보고 요런 점이 잘못됐습니다. 고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떳떳하게 모든 걸 대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서로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라는 뜻이 나와요. 다스릴 예자. 여기 아마 성경에 가끔 여러분들은 아직 한 번도 안 본 글자일 거예요. 자,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생긴 모양이 뭐 가위 같아서 가위예라고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생긴 모양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사귄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떳떳하게 사귀기 때문에 만물을 낼 수가 있는 것이 되고, 사람도 이와 같이 천지자연처럼 떳떳하게 사귀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사귀는 것은 요 위를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본받을 효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받을 효. 그죠? 본받을 효가 되고, 주역에 요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효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런 상황에서 하늘이, 그죠? 아까 지뢰 복 하듯이, 그럼 요런 상황에서 밑에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죠? 하나하나 천지자연의 이치를 본받아서 행하라 라는 이런 뜻입니다. 아까 인이 행지 하듯이, 그죠? 행하는 것이 바로 본받을 효입니다. 자, 요렇게 부모가 나를 요렇게 낳았죠. 그러니까 자식은, 가장 아래에서 이제 나온 나 자식은 뭐냐면은, 자, 부모를 보면서, 그죠? 인륜의 법도를 본받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서는 천지자연의 이치를 본받는 겁니다. 자, 인륜의 법도를 공부하는 것은 소학의 단계가 되고, 천지자연의 이치를 연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오늘날 얘기하는 대학교육입니다. 예전엔 태학이 되는 거죠. 이거예요. 그 근본이 바로 이걸 잘 쓰는 것이 바로 뭐냐? 효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논어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자, 논어의 제1편이 학이편이고 2편이 위정편입니다. 위정편 하니까 학이 하면은 뭐 대단한 거 있는 줄 알아요? 학이편에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 전부 다 효밖에 없습니다. 각각 여러 상황에 처음에는 뭐냐? 학이 시습지 불력 열화 이렇게 나와요.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하고 흔히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뭘 배우느냐? 효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익힌다라고 할 때 그게 단순히 익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 익힌다 해석하니까 요즘에 뭐냐? 학원에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우는 걸 학이 시습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전혀 엉터리 같은 소리입니다. 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새가 날갯짓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배우면 배운 대로 어떻게 돼요? 부모님한테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잘 다녀오세요. 이거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때로 그저 하니까 부모가 칭찬해 주죠. 할머니가 칭찬해 줘. 기분 좋잖아요. 그래 불력 열화 그랬습니다.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해서 계속 쌓아가니까 야, 저 사람이 이제 내가 이렇게 이런 경우를 실천을 해봤더니 참 기분이 좋더라. 그 소리를 듣고 야, 서로 경험을 나누게 됐죠. 그러니까 유붕이 자원 막내니 불력 낙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벗이 있어서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고 할 때 그때 뭐를 쓰느냐? 낙화 이렇게 표현해요. 아까 뭐 쾌락 개념으로 표현한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할 겁니다. 아까는 열 그랬죠? 자, 열 했습니다. 기쁘다라고 할 때 기쁠 열, 말씀 설자인데 기쁠 열이라고 읽어요. 요 글자가 문제가 되겠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게 서방태입니다. 서쪽이다라는 건 가을이죠? 가을이면은 곡식이 익어서 두루두루 기쁩니다. 기쁘면은 기쁜 마음만 있으면 앞에다 마음심자를 쓸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기쁘면 어때요? 너무 기쁘면은 그죠? 말이 많아집니다. 애들 보면은 기분 좋으면 막 엄마 할머니 해가면서 얘기가 많아지잖아요. 거기보다 더 좋으면 또 뭐예요? 야, 저 선생 강의 재밌더라. 야, 너도 가서 같이 공부해보자. 상대방 설득하죠. 설득하는 걸 뭐라 그래요? 유세한다 그러죠. 그래서 말씀설, 기쁠열, 유세할 새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또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기쁘니까 하기 싫으면 불력 열로화 할 때 이거예요. 배웠더니 야, 좋더라. 가서 열심히 배운 거 얘기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비슷한 친구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불령 낙화 그랬어요.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근데 이게 왜 즐거웁니까? 얘기해보라 그랬더니요. 여러분들은 이 낙자가 무슨 의미겠어요? 아까 얘기는 다 나왔는데 여민동락 하면서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냥 즐거운가요? 벗이 왔어요. 얘기해서 이건 이미 이거 다 했죠. 그리고 그래 잘 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접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접하고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음주가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유학의 기본이니까. 왜? 악하는 거예요. 그죠? 같이 시를 서로 간에 이렇게 나누고 그게 대접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말이야 저놈들 말이야 내가 지금 학벌이 얼마인데 나 박사이다 뭐 이렇게 다 되는데 세상이 나를 아 그래 당신 훌륭하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고선 장관 주든가요? 저 새끼들 나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속으로 버글버글 하죠. 그렇게 버글버글하고 맨날 술 마시는 사람 뭐예요? 인생 패인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말이 논어의 세 번째 문장이 인부지불온이면 불력군자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성내지 아니하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만나보면 다들 무식하고 저놈들이 더 잘나가고 그러죠. 그러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손해는 결국 꼬로지 나한테 오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에 그런 거 그죠? 성내지 아니하여 진정한 군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있어요. 자로가 이제 공자 따라다니다 보니까 배고른 일들이 많거든요. 한 번은 뭐 거의 죽을 뻔한 일도 있으니까 자로가 성내면서 그래요. 선생님 군자도 이렇게 궁합니까? 이렇게 며칠 굶어가면서 결국 병까지 납니까 하면서 성질을 버르륵 내미니까 공자가 뭐래요? 그래 군자는 진실로 궁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누가 나를 등용 안 해주면 당연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학의 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제 무슨 위치에 있든지 간에 자 스스로를 위로받을 수 있고 스스로를 그저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학입니다. 배운다 아까 이거 뭐예요? 효죠? 효라고 하는 것. 그래서 효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 그 내용이 안에 있을 겁니다. 제자들아 입즉효하고 들어오면은 효를 하고 출즉제하라 나가면은 공경하라 이 소리예요. 아우제자인데 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이 많은 사람 공경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근이신 삼가고 그죠? 삼가면서 늘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삼가면서 그때 삼가다라고 할 때 삼갈 신자를 삼갈 근자를 이렇게 씁니다. 말을 삼가라 이 소리예요. 항상 말을 삼가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믿었게 하며 그 다음에 두루 널리 범애중 두루 널리 백성들을 사랑하고 무리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행의 여력이면 그렇게 행하고도 남은 힘이 있으면 뭐하라? 이 학문하라 라고 해서 이 배울학자를 쓰고요. 문자를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글 공부하라 이 소리예요. 글 공부하고 이제 좀 쌓이면은 아까 문이 변지 물어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학의 교육,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효입니다. 그럼 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효가 아니 되는 거죠. 아까 자 부모 자식 간의 효를 통해서 뭐냐면 천지만물의 이치까지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천지만물의 이치다라고 하는 것은 궁리진성, 이치를 궁구히 하고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해서 하늘이 나에게 부여준 성품을 다해서 그 다음에 숙이친 나를 그죠 스스로를 닦아서 다른 사람을 다스린 데 있는 것이 바로 유학의 학문이 되고 그 다음에 위정자의 교가 되는 거예요. 교라 그랬더니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화 이렇게 표현하죠. 정치를 하는 걸 교화시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은 이걸 가지고 요새는 이 모든 단어들이 인플레가 많이 됐습니다. 이 교는 원래 누가 하느냐? 위정자, 임금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르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제가 늘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회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어느 날 인플레가 되기 시작해. 언제부터 시작했냐? 전국시대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맹자에 보면은 회라는 말이 나와요. 저 회가 아니라 교 개념으로 그냥 선생이 가리키는 것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저 초등학교 교사도 교사가 되죠. 자 이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느냐 이거 칠복이라 그래서 사랑의 매 30cm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칠복이다라고 할 때는 이게 원래 점친 것을 헤아린다 이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을 돋운다 이런 뜻이 들어가는데요. 매로 때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무시킨다 이 소리입니다. 고무라고 하는 말 이렇게 쓰는 거 아시나요? 북두드리면은 그죠? 악기 북두드리면은 저절로 춤이 으쓱으쓱 나오는 게 고무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교화시킨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칭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학위 시습하는데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효가 되고, 위정편에 가서도 바로 뭐냐면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하느냐? 전부 다 효를 먼저 하라,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효로서 압축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이거를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 바로 유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륜 그러면 에이 옛날 구닥다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예요? 오륜이? 오륜 기억 무조건 외우신 분들 많죠. 군신 의라 그랬죠. 자, 군신 간에 친함이 있으면 큰일 나죠. 이건 다 나라 다 들어먹습니다. 오로지 의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요? 부자 유친이죠. 참 요거 이해 못한 사람들, 조선시대 학자들 참 이해 못했어요. 아버지하고 자식 간에 친하라 그랬죠. 분명히 부자유친 하면서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뭐 해야 된다? 엄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 혹시 여기에서도 그 사고방식 갖고 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나는 애들하고 안 놀아줘서. 요즘 젊은 아빠들은 애들하고 참 친하죠. 유기의 덕목이 부자 유친이에요. 그죠? 요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부무유신. 그죠? 이 믿어움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벗 사이에 서로 간에 같이 늘 교류하는 사람, 믿어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 되고. 근데 이 말 믿을만 하던가요? 말을 믿으라 했는데. 진짜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이 믿음입니다. 부가 이게 체가 되는 글자가 되고 용이 되는 글자예요. 사람 말 거의 믿을 게 없죠. 그러니까 말은 조심하라. 유학에서 항상 가리키는 것이 말조심이에요. 말을 네가 뱉어놨으면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말은 행실을 돌아보고 행실은 말을 돌아봐라. 네가 지금 행하는 것이 말대로 했는지. 요즘에 정치인들은 온통을 해서 빌공짜의 공약이라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부간에 뭐가 있으라 그랬어요? 유별이죠. 자, 이것도 옛날 구닥다리라 잘못 생각하는 분들 참 많아요. 만약에 부부유별이라고 하는 이 덕목이 없었으면은 농경사회에 남자들은 힘세다고 뭐예요? 약자들 억누르면서 그죠? 모든 일 다 시켰을 겁니다. 여자가 집안일하고 남자는 바깥일 하죠. 안 그러면 여자가 바깥일까지 다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왜? 항상 보면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자들이 무지무지 힘들어요. 왜? 부부유별이 안 돼 있거든요. 무슨 소린지 아시나요? 맞벌이 부부, 이름 좋아서 맞벌이 부부죠. 그 여자 죽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왜? 누가 애를 낳아요? 임신은 제가 하죠. 제가 애를 낳죠. 엄마 뱃속에 있던 애는 오로지 엄마만 찾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애를 또 새벽같이 또 일어나서 벽에다 맡겨놓고 그 다음에 일해야죠.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또 찾아야 되죠. 누가만 죽어나요? 여자만 죽어납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하냐, 여자들 조금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여자들 다 시집 결혼 안 해요. 서로 결혼하더라도 애 안 낳아요. 지금 풍토가 이거예요. 이게 부부유별이라고 할 때 왜 이건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오로지 저 진보적인 이 여권의식만 있는 사람들은 아 무슨 소리냐 이거 구닥다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체제입니다. 그죠? 요거를 알고 그 다음에 그럼 현대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를 모색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유, 유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질서가 철저하게 무너진 사회입니다. 오로지 능력 위주로. 이 공식적인 공기구에서는 서가 중요하지만은 일단 집안으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는 뭐냐면은 일단 항상 뭐냐면 어른 먼저가 되는 거죠. 이 국가에서 제사를 지낸다. 나라 한 집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는 이제 서열이 있기 때문에 제주는 나이 어린 사람이라도 제일 윗사람이 되지만 나중에 술자리는 어떻게 되냐? 항상 나이 많은 연장자 순으로 해서 술을 쭉 따라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너무 모르고 너무 멋대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강하더라라는 겁니다. 뭐 두서없이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뜻글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일단 얘기하다 보면은 모르니까 또 설명하다 보니까 뭐 두서없이는 정리된 것 같습니다. 다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뭐부터 잘 세워놓으라? 방향. 그죠? 방향 잘못 세우면은요 모든 것이 다 어긋납니다. 이걸 잘못해서 서구에 요것만 들여왔더니 내 거는 전부 다 어떻게 되더라? 갖다 버려야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알아도요. 노아의 방주는 모르시는 분 없죠? 노아의 방주는 알아도 저 우임금이 9년 홍수를 다스린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노아의 방주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그러면 뭘로 생각하시나요?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그거는 나중에 여러 가지로 포장하는 방식 중에 하나고요. 자, 노아의 방주라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족이 홍수를 당했을 때 유목민족은 나만 떠나면 되잖아요. 그죠? 내 가족과 내가 나중에 내가 살 거리들만 배에다 싣고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농경사회의 위정자는 그렇게 떠나면은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죽는 것 둘째죠. 그 사람 두 번 다시 이 땅에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자, 서구 사회에서는 돌아온 탕자가 인정이 됩니다. 이 농경사에서는 돌아온 탕자 인정 안 돼요. 왜? 여기서 평생토록 이 땅에서 고생한 놈이 있는데 저놈은 어디 가서 돈 좀 벌어 왔다고? 우리 그거 인정 안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절대로 인정 안 해요. 왜? 그 땅에서 늘 덕을 쌓으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때 노아의 방주라는 건 그 지구 대홍수 시기입니다. 그때 황하문명권의 위정자는 뭐 했느냐? 그저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전국 토목공사를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천자문에 나오는 우임금의 치수 사업이에요. 그 치수 사업 덕분에 오늘날의 저 중국 대륙이라는 것이 저같이 멀쩡하게 있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모르면은 요렇게만 보고 이거 모르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가 뭔지 자가 뭔지 그저 남쪽이 뭔지 북쪽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요 개념으로 혹시라도 다른 공부를 하시더라도 항상 비춰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